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 다지기와 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노스캐롤라이나가 1위를 차지했으며 버지니아가 2위, 테네시가 3위, 조지아가 4위에 랭크됐습니다. 미 초중등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을 팬데믹 이전으로 만회하려면 4개월의 보충 수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알츠하이머 치매 억제약인 레켐비가 메디케어 커버를 받더라도 20%를 코페이먼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연간 $5,00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고 우크라이나 가입은 전쟁 종료 직후로 조율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워싱턴 동포간담회에서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고 재외동포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인류 국가를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예산을 내년에는 2배로 늘려 260만 미주동포들을 비롯해 800만 재외동포들을 하나로 묶으며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 다지기와 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저녁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워싱턴 동포초청 정책 간담회를 갖고 8년 만에 이뤄진 보수여당 당대표의 미국 방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 과제들을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는 동시에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통해 본격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배 이상으로 증가될 겁니다. 좀 전에 린당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재외교포,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커다란 자산으로 이제 모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역대 정권에서 말로만 약속해왔으나 이번에는 행동으로 옮겨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설립은 미주 한인 260만 명을 비롯해 전 세계 재외동포 750만 내지 800만 명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재외동포들을 하나로 묶고 소중한 자산으로 삼기 위해 재외동포청의 내년 예산을 2배로 늘려 본격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뻗어나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로 커나가는데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교민들께서 각자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에서 메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국에서도 힘을 쏟겠다. 이를 통해 800만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는 주류 사회에 더 많이 진입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김기현 대표는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민의힘 워싱턴 동포위원회 린다한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튼튼해져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외교와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 25만 명도 본국과 하나가 되어 국군 융성에 기여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국과 해외 동포가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어 국군 융성에 이바지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재외 동포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의 워싱턴 동포초청 정책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 재외동포청 설립에 앞장서온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 수석 대변인들인 유상범 강민국 의원, 이재영 당 국제위원장,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 등 7명과 그 보좌관들이 동참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한인들이 200여 명이나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을 경청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노스캐롤라이나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버지니아가 2위, 테네시가 3위, 조지아가 4위, 미네소타가 5위에 랭크됐습니다. 텍사스는 5위 밖으로 밀려 6위를 기록했고 7위는 서부 워싱턴주, 8위는 플로리다가 차지한 반면 메릴랜드는 22위, 캘리포니아는 중간인 25위에 그쳤습니다. 인력과 경제, 비용과 자본, 친기업 행정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미국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주로 노스캐롤라이나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위 버지니아, 3위 테네시, 4위 조지아, 5위 미네소타 등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CNBC가 매년 평가한 사업하기 좋은 주에 대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는 고급 인력 1위, 경제붐 3위, 기술 혁신과 자본 접근 각 6위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2위 버지니아는 교육에서 1위, 자본 접근 4위, 친기업 6위, 인력 7위, 경제 13위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사업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 선두로 올라서진 못했습니다. 3위 테네시는 인프라 3위, 경제붐과 교육에서 각 5위를 기록해 탑3에 들었습니다. 4위 조지아는 인프라에서 1위, 경제에서 4위로 사업하기 좋은 주로 꼽혔습니다. 5위 미네소타는 인프라 3위, 기술 혁신 4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6위 텍사스는 자본 접근 1위, 인력과 경제 각 2위 등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했으나 생활보건 등이 가장 나쁜 50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5위 밖으로 밀렸습니다. 7위는 서부 워싱턴주로 기술 혁신 3위, 인력 5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8위 플로리다는 지역 경제가 가장 좋은 1위를 차지했으나 인프라 14위, 인력 15위 등으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는 15위, 일리노이는 17위, 뉴저지는 19위, 뉴욕은 20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욕의 경우 기술혁신 5위, 자본 접근 6위, 경제 12위로 양호했으나 역시 사업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 20위에 그쳤습니다. 메릴랜드는 22위에 올랐는데 기술혁신 7위, 생활보건환경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중간인 25위를 기록했는데 기술혁신과 자본 접근에선 모두 1위를 차지했으나 생활비는 두 번째로 비싸 49위, 친기업 행정에선 바닥권인 47위, 사업비용에선 45위로 저조했습니다. 미국의 초중등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을 팬데믹 이전으로 만회하려면 4개월의 보충 수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지원금으로 특별 보충 수업을 실시하거나 서머스쿨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3년 동안 수업 손실로 급락한 미국 초중등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을 다시 올리려면 4개월 이상의 특별 보충 수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올봄 미국 내 공립 초중등 학교에서 3학년부터 8학년생까지 350만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지난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보충학습에도 전 학년에서 대부분 영어와 수학 성적을 좀처럼 개선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350만 명의 시험 성적을 분석한 교육 전문 연구기관은 초중등 학생들의 성적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만회시키기 위해선 영어는 4개월, 수학은 4.5개월의 특별 보충 수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4개월의 수준 차이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평소 수업 시간을 늘려 보충 수업을 실시하거나 서머스쿨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특별 보충 수업에서는 교사 1명이 학생 1명에서 4명 사이에 소그룹을 지어 특별 교습을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머스쿨을 개설하되 여러 세션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수준에 맞게 보충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는 현재 37%만 이러한 방법으로 특별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대폭 확대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초중등 학생들의 학업 손실은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은 덜하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심해 이를 고려한 보충 수업 계획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한 학년의 수업 기간을 대폭 늘리고 고등학교를 4년에서 5년으로 일시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연방 지원금 가운데 수업 손실 보충에 더 많이 투입해야 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9월 말까지 쓸 수 있게 배정된 마지막 팬데믹 연방 지원금 1,220억 달러를 곧 미 전역에 내려보낼 예정이나 그 가운데 20%만 학업 성적 만회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해놓고 있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 지원금 가운데 공립 초중등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을 회복시키는 데 더 많이 투입하고 교사들이나 교습 선생들이 영어와 수학에 대한 특별 보충 수업을 전역에서 실시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억제약인 레켐비가 마침내 메디케어 파트 B로 커버받기 시작했으나 20%를 코페이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연 $5,00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지능력과 기억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초기 치매 환자들만 메디케어에서 커버받고 상당히 진행된 치매 환자들은 승인받지 못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억제약으로 FDA의 전면 승인을 받아 메디케어에서 약값을 커버받게 된 레켐비의 이용 방법이 공표됐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FDA의 전면 승인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억제약인 레켐비의 약값을 커버해주게 된다면서 이용 자격과 이용 방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메디케어에서 커버를 승인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된 환자들은 안 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일수록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선 펫스캔이나 척수탭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인지 능력이나 기억 쇠퇴가 시작됐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의사의 판단으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로 등록되면 레켄비 약값을 메디케어에서 커버받게 됩니다. 둘째,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가입자들 중에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로 진단받고 의사에 의해 등록되면 닥터 오피스에서 레켄비를 2주마다 한 번, 즉 한 달에 2번 주사 맞기 시작해 18개월 동안 계속 주입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감퇴를 6개월 정도 늦추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알츠하이머 치매 억제약인 레켄비는 메디케어에서 약값을 커버받더라도 20%의 코페이를 내야 돼서 연간 $5,00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레켄비의 1년 주사약값은 $26,500이므로 연간 $5,00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억제약인 레켄비는 처방약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파트 D가 아니라 의사 통원 진료를 커버해주는 파트 B에 의해 약값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디덕터블에 도달한 후에 20%의 코페이먼트를 내게 됩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메디케어 처방약 값이 1년에 $2,0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지만 2025년부터 시행되는 데다가 메디케어 파트 D에만 해당될 뿐 레켄비를 커버해주는 파트 B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넷째, 레켄비를 주사 맞는 초기 치매 환자들의 17%는 소량의 뇌출혈을, 15%는 뇌부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겪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32번째 새 회원국으로 스웨덴의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고 의견 분열을 겪었던 우크라이나 가입은 전쟁 종료 직후로 조율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 간의 의견 분열을 겪어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기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는 대로 가입한다는 쪽으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 간 의견 분열을 겪었던 나토 확장,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기가 하나의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틱해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과 서유럽, 동유럽 동맹국들 간 의견 차이를 보여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기에 대해 하나의 해법을 제시해 채택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발틱해 국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는 대로 나토에 가입한다는 문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기를 놓고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동유럽 동맹국들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시해온 미국과 서유럽 회원국들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전쟁이 진행 중인 와중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진행하면 나토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고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한다고 우려하며 난색을 표시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직전까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아직은 안 됐다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는 애매모호한 일정표라며 그런 불확실성이 러시아가 영토 야액을 갖게 만드는 최악의 약점이라며 미국 등 서유럽 국가들을 비판해왔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공동성명에서 동유럽 회원국들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는 대로 나토에 가입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견 분열과 대립을 봉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회에 별도로 만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타협안에 서로 동의하는 것으로 껄끄러운 입장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 나토가 전폭 지원한다는 안보 약속을 재다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전야에 1년 이상 제동을 걸어온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자국 의회에서 비준키로 공약함으로써 나토는 31번째 핀란드에 이어 32번째 회원국 스웨덴으로 확장을 사실상 매듭지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는 대로 핀란드를 방문해 31번째 나토 동맹국 가입을 축하하고
동맹으로서의 협력을 다짐할 계획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